부정선거 의혹을 아주 끝까지 파헤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민경욱 의원도 있지만 뭐 여러 몇 명 중에 한 사람입니다. 조슈아 오래간만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조슈아가 처음에 부정선거 국면에서 참 중요한 그 통계 수학적 이걸 분석해서 큰 역할을 했는데 이번에 또 파주시 진동면에서 이거 민통성은 안 해죠. 네네. 여기서 의미 있는 이건 가로 세로가 조금 그 뭐라 그럴까 거기서 취재도 하고 그랬는데 네. 조금 더 깊숙하게 네. 여기 조사를 했다고요. 그 가로 세로에서 이제 조사를 한번 했을 텐데 네. 그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 재빠르게 그 파주 선관위에서 네. 발표를 했습니다. 해명을 했습니다. 해명 자료라고 그 사람들 뭐 해명을- 해명이라고 그래봐요. 네, 해명을 했는데 거기 뭐 저도 직접 찾아가가지고 네. 녹취를 하면서 이제 저 인터뷰를 해봤거든요. 네.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하고 듣고 나서 또 이제 어떻게 또 저희들은 좀 집요하게 네. 저기 그 블랙시 하는 청년들하고 들어가서 사실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오.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제 왜냐면 저 표본이 작으니까 네. 윈통선 안에니까 그 유령이 이거 뭐 많이 살지도 않을 거고. 네. 이 마을이 좀 조금 조금 특이한 아. 마을인데요. 네. 이걸 좀 한번 보시면은 네. 마을이 구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 무슨 이제 음표 높은 음자리표 그러네. 뭐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네. 이게 일반적으로 형성이 된 자연 마을이 아니고요. 정부에서 이제 이 그 휴전선 접경 지역이 네. 뭐 정책적으로 이제 뭐 통일 관련된 그런 걸 그런 테마로 해서 인위적으로 이렇게 도로도 이렇게 해서 만든 그런 마을인데요. 이게 그 면이잖아요. 네. 면인데 하나의 리입니다. 면이고 리인데 면에 리가 보통 여러 개가 있잖아요. 예. 근데 이건 면에 리가 하나예요. 리 하나고. 네, 그렇기 때문에 면 단위 우리나라의 이제 선구구가 뭐 250개로 있지만 또 면 동 단위로는 3,400여 개가 있는데 네. 그 중에서 가장 인구수가 적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표본이 전수조사하기에 딱 알맞는데 왜냐면 큰데 전수조사하려면 그 너무 광범위해서 안 되니까 요거는 총 그렇게 말하자면 유권자라고 그럴까요? 주민 유권자 이게 몇 명입니까? 네, 이게 그건 이제 제가 달달 외우지 못하고 이거 보시면서 하시면 돼요. 네. 예. 자 여기 여기 보면 좀 뭐 복잡해 보이는데 네. 네. 어쨌든 현재로서는 인구수가 158명. 158명. 애들끼리 다 합쳐서 네. 애들까지 다 합쳐서 158명이고 미성년자 빼고 선거를 할 수 있는 분들은 선거 143명. 143명. 예.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돼 있고요. 예. 여기 뭐 마을이 뭐 단촐합니다. 뭐 실제로 돌아보면 진짜 단촐하네. 네, 구성이 뭐 그냥 이거 눈은 감았네. 실제로 갖고는요 그냥, 여기 가서. 이 정도고요. 뭐 일부 이제 돌아보기도 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투표가 이루어졌던 마을회관인데요. 마을회관. 마을회관도 조금 돌아보고. 좀 크게 해주시죠. 요 크게. 예. 2층에서 투표를 했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이제 투표를 했었던 그런 흔적들은 조금 남아 있더라고요. 네. 보면은 이게 뭐 기표소 뭐 이런 것도 좀 남아 있고요. 기표소. 네. 이런 것도 좀 남아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게 2층에서 투표를 했다고 하셨거든요. 예. 근데 2층에는 문이 좀 다 잠겨 있는 상태였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안에 CCTV가 분명히 있다 그랬거든요. 네. CCTV도 좀 확인을 하고 싶었는데 네. 아마도 잠긴 문 안쪽에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렇게 조금 이렇게 둘러봤는데 없어요. 주변에는 CCTV가 없고 밖에도 없고 하니까 안에 아마 그 마을 회관 용도로 쓰는 안에 거기 아마 설치되어 있을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접 인터뷰를 했는데 네. 인터뷰한 장면도 좀 보여주시죠. 예. 그 인터뷰는요. 예. 처음에는 선관위에 가서 직접 인터뷰를 했습니다. 예. 뭐 얘기는 길게 했는데 네. 앞부분은 한 1시간 정도는 이번 그 파주 진동면에 대해서 네. 어떤 부분이 이렇게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좀 질문도 하고 답변 받는 식으로 했고 네. 뒷부분은 항의를 했어요. 네. 이런 부분에 요즘 논란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 투표용지 분류기나 여러 네. 가지 쭉 얘기를 했습니다. 네, 한번 근데 보시죠. 일단 그 핵심적인 거 예. 마을 인구 수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하는지를 보겠습니다. 예.
직업군이 지금 2,000명이라고 그러더라. 지역 소재 뭐그 정도 되겠지. 그다음에 영농하는 거 아까 6,000명 말씀하셨죠. 6,900, 6,900. 오 그렇게 많아. 7,000명 되니까. 군인은 2,000명이라고 하는 거고요. 가장 큰 원인은 그중에 다 을지역 사는 사람은 아닐 거고 갑이든 을이든 어쨌든 고양이든 영농을 거기 가서 하는 민둥에 들어가서 하는 사람 6,000명이나 와 그렇게 많은데 정말 너무 많은데. 그리고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무역부 땅들이 굉장히 많아요. 원가는 나라가 해되게 되고. 근데 지금 안 돼요. 안 돼요. 기존에 있던 사람들만 가능하지. 네, 어쨌든 선관위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네. 해명을 했는데 네.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간단하게 그 사전 투표 인원이 114인데요. 사전 투표 인원이 114명인데 114명 중에서 네. 70명은 외부인이고 네. 44명은 마을 주민들이 그 같은 그 마을 투표하는 곳에서 사전 투표를 했다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논란이 되는 부분이 외지인 70명이 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걸 네. 이제 중점적으로 질문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한 해명이 지금 이렇습니다. 파주울 소재의 영농인이 현재 이제 공식적으로 등록된 사람이 6,600명 정도 네. 이렇게 되고 그리고 거기 군인이 한 2,000명 정도 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그리고 사전투표 사무원의 뭐 참관인까지 해서 사람이 이렇게 많으니까 뭐 한 70명 정도는 무난하게 이 중에서 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추정입니다. 추정. 그건 선관위의 해명이에요. 네. 그 선관위조차도 추정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확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답변을 듣고 싶다. 인명부를 좀 보자 했는데 그거는 못 보여준다고 네. 하고 또 더욱이 이제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전 투표에는 인명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로만 바로 해서 발급을 하지 인명부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아니 임명부가 있으면 사전 투표가 아니죠. 어떤 사람이 사전 투표할지 모르는데 어떻게 임명부가 있어요? 네. 예, 관내에서 하는 건데. 있을 수도 있겠죠. 뭐 그 파주을이면 파주을 거 다 해가지고 종이로 해서 다 갖고 있던지 뭐 어쨌든 본인들은 자료가 없다고 하고요. 네. 그럼 자료 그럼 어떻게 볼 수 있냐? 지금 이제 뭐 소송이 들어가고 좀 고발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선거가 끝나면은 자료가 있어야지. 선거 전에는 자료가 없어도. 그러니까 본인들은 이제 선관위 서버에 연결해서 바로 볼 수 있는 거죠. 볼 수 네. 있는데 이걸 이제 그 물리적으로 이게 보는 게 가능한 거하고 우리한테 보여줄 수 있는 거하고는 다르니까 네. 보여줄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네. 예, 법적으로. 그래서 이제 네. 아까 저는 그 데이터를 보면 숫자가 안 맞는 게 보이는데 네. 숫자를 좀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많다. 네, 그런 농사 짓는 사람도 많다. 이러니까 이제 그 파주을 지역이면서도 네. 다른 면 단위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있으면 네. 또 그게 사전 선거가 맞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인구수보다 많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넘어가 버리니까 네. 뭐 다른 유튜버 분들도 깊이 파고들기가 좀 애매했겠죠.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은 좀 원래는 설문조사까지도 마을에 직접 들어가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거 좀 이제 좀 지금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한 30% 정도 저희들은 이제 여기 뭐 100 몇 분밖에 안 계시니까 네. 설문조사를 다 완벽하게 하려고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말도 안 되는 어떤 부분이 조작이 있었는지를 확실하게 알려고 했는데 네. 의외로 또 뭐 이제 민주당 쪽 지지하시는 분도 답변을 잘 해주세요. 네. 그리고 근데 하다가 한 30%쯤 하다가 극성 어떤 그 민주당 지지자에게 이게 걸려가지고 재질당했고. 예, 아니, 그러니까 바로 군부대로 전화를 하더라고요. 네. 이 사람들 이상한 사람 들어왔다.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실 여론조사는 불법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답하시는 분이 안 해도 뭐 상관없는 그런 거지. 네. 여론조사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그 해서 들어갔는데 여론조사를 하겠다고 들어간 건 아니었거든요. 네. 다른 그 내부의 초청으로 들어간 거였기 때문에. 들어온 목적과 다르지 않냐라고 하니까 저희들이 또 할 말이 없기도 하고 또 들어가는 데 있어서 많이 도와주신 분이 있는데 그분한테 또 그분한테 피해가 또 되는. 혹시 피해가 될까봐 그냥 조용히 얼른 나왔습니다. 네. 군부대에서 바로 나가라고 어. 하더라고요. 그런 아쉬움은 뒤로 하고 네. 다행히 또
또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또 이제 그 또 연관해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네. 이제 인터뷰를 2명하고 했습니다. 네. 2명하고 인터뷰한 게 이제 이 부분인데요. 이분하고 한 번 했고요. 네. 잠시만요. 네, 이분하고 한 번 하고 거기 왼쪽에 계신 분이고요. 네. 그리고 또 마을에서 일하시는 분 이분하고 이렇게 해서 2명을 했습니다. 네. 두 근데 명 한번 이 들어보시죠. 아니 듣기는 좀 길고요. 네. 잠깐 조금 들어볼까요? 조금 예. 네. 핵심적인 부분만 네네. 예. 좀 크게 해주시죠. 오히려 그냥 적극적으로 선거 연구를 해갖고 해명을 해주면 투표 참가인 사무원 그리고 직업 군인들 있을 거다. 그리고 그 파주 을 지역에 있는 용농자들, 농사 짓는 사람들이 이점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몇천 명 된다. 이런 거. 이제 창관입니다. 창관이 다 여기 사람이니까 44명이 들어가 있지. 4명 정도 들어가 있으니까 70명이 빠져. 그러면 세명. 그러니까 그것을 선거에서 어떻게 대처 나온 건지 선거가 아까 내가 뭐 선거이 여기서 다 하는 건지 하는데 그 선거될까 그냥 상관이 네. 이분은 좀 이제 다 물어봤더니 하는 얘기가 투표 참가인 사무원 이분은 좀 정확하게 수치를 정확하게 얘기하시진 않으시고 네. 이분 얘기를 좀 예, 그 보시죠. 70명이 이를 때 내가 좀 대화하듯이 하니까 상관이 가서 물어봤어요. 네. 왼쪽 분이 현지인이고 오른쪽 분은 그냥 파주시에 같이 있는 외국 시민. 했다. 그래서 참관인 내려가서 선점 안 했고 또 저분은 했는데 여기 사람들이잖아. 참관인 대통당이나 더불당이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여기로 인원이 잡힐 때 70명이 들어가지 않아. 사주선거 했어. 여기 사람들이 사주선거에 44명이에요. 거기에 인원으로 잡히기 때문에 진동면 사람이 아닌 사람이 70명이니까 했든 안 했든 관계가 없어. 그래서 그 이제 참가인 관계가 없는 거고 선거 사무원이 한 3명 돼요. 그 사람들이 했다면 이제 할 수도 있으니까 가능성으로 3명. 그 다음에 이제 저기 먼저 통하셨지만 영농인 그러니까 이제 여기 사람 말고 문산 파주 을 지역에 거주하는 금천, 문산 이런 사람들이 4월 10하고 11일 날 영농으로 왔다가 영농하는 김에 나 투표나 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 그 인원 이제 두 분 참관인 분들의 의견을 조합해 볼 때 한 10여 명 그렇게 왜냐면 이제 여기 사람들은 이장하셨으니까 뭐 저 사람이 여기 사람인지 아닌지 금방 아니까 네, 그래서 많아든지 15명 이렇게 보시고 정도 네, 그렇게 돼요. 그다음에 이제 군인들은 이제 대개 군인들은 다 관에 투표한 거고 줄 서서 이제 병사도 자기 집이 부산 대구이니까 그리고 이제 파주의 문산 금천에 거주하는 직업 군인들 일부가 와서 했어요. 반대 투표를. 그래서 그것도 저분한테 물어봤더니 그 포함시 15명 네, 되는 나는 네, 그걸 셌을 때 저분도 10명이 넘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선생님 봤을 때 몇 명쯤 돼? 나도 그 정도면 뭐예요. 네, 그러면 나는 대 알잖아. 다 합쳐서 15명. 그러니까 최대. 다야 참관인 말고 서무 사무원 3명 다 해도 그렇죠. 3명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70명에서 계산해 봤을 때 70명 너무 많은 거야. 그 명단을 달라. 명단 달라붙더니 개인 정보라고 안 주네. 안 주면서 영농 그 지도 계장 얘기를 하더라고. 영농하는 사람들 인원이 건 7,000명이 되기 때문에 7천은 아니고 내가 이양했을 때 네. 한 5천 명이 네. 근데 그게 실제 영도와서 많지 않죠. 5천 명 중에서 들락날락 그 당시 5천 명이지만 농사 와서 지는 사람들이 숫자 성은 그래. 그렇게 그런데 아마 한 2천 명 왔다 갔다 하면 잘해요. 그날 보신 외부에 있는 대략 어린 자마다 한 5명, 6명? 이 정도 되는 그래서 거의 다 아는 사람들인데 모르는 사람들이 10명 미만이라는 거지 나는. 10명. 군인도 한 10명. 군인들은 그건 모르죠. 그건 모르지. 다 합쳐서 한 10명 된다. 어디까지? 어쨌든 뭐 다 합쳐서 한 10명 남짓. 예. 네. 그런데 이제 이분이 마을에서 20년 넘게 아까 그분도 마찬가지고요. 네. 20년 넘게 사신 분이고 마을에 주민이 별로 없으니까 다 안다는 거 아니? 그러면 안 되고 다 이게 아는데 다 뭐 아는데 이게 재밌는 게요. 예. 저한테 조용히 와가지고 예. 사실은 어느 당 찍은지까지도 알 정도로 뻔해.
예, 헌해. 예. 그렇지 몇 명 다, 안 되니까. 다들 너무 오래 같이 살았으니까 예. 이제 아는 거죠. 예. 예. 근데 이제 그 우리 마을 사람이냐 아니냐 아니까 예. 군인들 2,000명이라 했잖아요. 예. 군인들은 줄이 달라요, 아예. 그렇지. 다른 예. 데서 줄 서서 하니까 본인들은 이제 그 관내 사전 투표 이렇게 보고 예. 있으니까 어쨌든 뭐 마을 사람 아닌 사람은 10명에서 15명. 그러니까 10명 남짓이라고 그러네. 많아도 두 분 다. 15명이라고 네. 하는 게 두 분인데 이제 두 분이 일관된 더. 증언이고 그리고 이제 그런데 70명이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거 좀 잠깐만 들어. 네. 보통은 농사일 하시다가 흙도 묻고 꿀까지 제가 그러시면 시간으로 돼요. 하는데 하다가 중간에 굳이 사전선거 하러 간다면 관내 투표 경선도 따로 진열 따로 그러니까 그거는 모르겠어요. 이 농사 짓는 차림으로 온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우리가 저기 조 선생님은 다 그냥 사전 투표 외부인은 다 합쳐서 10대명이야. 그 군인이고 뭐고 다 합쳐서. 그러니까 근데 지금 그거 가지고 권한다고 했을 때 인사에 하다 오신 분들 좀 뵈셨어요? 옷 복장 담배 저 장화식 고수가 못 꼈어. 그렇구나. 장화를 신은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보통은 농사일 하시다가 보통 농사일 하면 이렇게 이 아주머니 있으면 예. 저렇게 장화를 신는데 이렇게. 일반적인 복장이 이 복장이죠. 예. 그런데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네요. 이제 장화 4월 15일쯤은 이제 어떤 그 기간이냐면요. 이 안은 인삼밭을 주로 한답니다. 인삼을 주로 하고 이제 농사 조금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가 어떤 기간이냐면 인삼은 특별히 할 게 없고 이제 그 모내기를 준비하는 그 모종 준비 정도만 하지 네. 뭐 농번기도 아니고 그리고 또 이제 재밌는 거는 그 여기가 해마루촌이라고 하는데요. 진동면은 이제 이름을 그렇게 특이하게 네. 짓더라고요. 그리고 건너면 군내면인가 거기는 또 통일촌이라고 하고 통일촌 쪽에 농사 짓는 사람이 많이 들어가지 이쪽은 농사도 밭도 별로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확실한 건 장화를 신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한 명도 없었고 네, 네. 인원도 많아봐야 15명, 10명 남짓 둘이 통일된 의견이었고 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이제 분석을 이렇게 했는데 네. 분석이 이거 지금 너무 복잡해가지고 네. 이걸 지금 제가 설명을 이 부분만 설명드릴게요. 네, 쉽게 설명해 주세요. 네. 오른쪽 밑에 것만 예. 이런 게 이제 나왔거든요. 네. 20대는 제가 참고로 넣었습니다. 네, 참고로. 네. 20대 때 이게 왼쪽 두 칸하고 오른쪽 두 칸이 사전하고 당일인데요. 네. 왼쪽 두 칸이 민주당 통합당이고 네. 오른쪽 두 칸이 당일날 찍은 민주당 통합당. 당일날 지금 저건 네. 사전에 네. 민주당 통합당. 20대는 1번, 2번 바뀌지만 그거 다 감안해서 다 정리한 겁니다. 네, 네. 근데 20대 때는 16, 39, 28, 40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네.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번 21대 때 이거 나중에 보시고요. 네. 지금 보지 마시고 40. 자, 여기 인구수가 지금 이건 잠깐 참고로 보시면은 인구수가 줄었어요. 14명. 선거 인수도 오히려 선거 인수가 네. 인구수 줄었는데. 네, 그 미성년자도 둘 더 나가서 그런지 어쨌든 선거 인수는 12명, 네. 12명으로 줄었어요. 줄었고. 더 줄었는데 그거 감안해서 좀 보세요. 네. 39, 40에 이제 한 명 늘었죠. 늘었네요. 예, 통합당 찍은 사람 사전에요. 그리고 당일날 민주당 찍은 사람은 7명이 빠졌습니다. 네. 예. 당일날. 예, 뭐 당일에. 아마 뭐 제대로 뭐 정치 운영하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빠졌죠. 예, 네. 빠졌죠. 통합당 3명 늘었어요. 네. 예, 이 정도는 충분히 감안을 할 수 있는 네. 수치들인데 이거 보세요. 이게 사전 16명인데 72명이 됐어요. 이게 늘었는 게 얼마가 늘었냐면 56명이 늘은 겁니다. 20대 때 사전투표 민주당 찍은 사람이 16명인데 네. 같은 동네입니다. 근데 21대 때 인구는 줄었고 네. 유권자 수도 줄었는데 민주당을 사전투표 찍은 사람이 72명으로 몇 배가 늘은 거야. 이거 엄청 늘었네. 그러니까 여기 사실은요. 인구만 놓고 봤을 때는 줄어야 돼. 9명쯤은 더 줄어야 돼요. 그렇지. 이게 한 7명 정도면은 이게 맞는 거예요. 이 마을이. 근데 지금 72명이나 10배가 되네. 10배. 네. 그렇게 10배 이렇게 보셔도 되고 56명이 엄청나게 늘었는 거네. 사전투표에 네. 하필이면 민주당을 찍은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늘었다. 예. 거기에 대한 핑계를 대는 것은 이런 식으로 영농인이 많다, 군인이 많다, 뭐 이러이러하다. 그런데 이런 설명을 하는데 아까 인터뷰 그 20년 이상 산 거기
이게 남의 집 숟갈짝까지 다 아는 사람들의 얘기 따르면 네. 이거 여기 보시면 조금 이 해명도 정리를 했거든요. 10명에서 15명밖에 안 봤다는 건데 네. 사전 투표. 해명도 정리를 했는데 네. 선관위 해명은 이렇습니다. 투표 네. 참관인 2명에 그 투표 사무원 네. 4명 그리고 나머지는 그 두루뭉술하게 영농인 군인들이 너무 많으니까 네. 대충 이제 했을 거다. 네. 이게 해명이에요. 선관위 해명인데. 네, 해명인데 실제로 들어가서 인터뷰를 두 분하고 해봤더니 두 분이 많아봐야 두 15명. 분이 동일하게 그러니까 본인들은 마을 주민을 다 안다는 거예요. 다 아니까. 다 알고 모르는 사람 15명이라고 그것도 한 게 아니고 많은 거야. 열에서 15. 열에서 15. 네. 10명 남짓 뭐 네. 이러더라고요. 네. 그리고 투표 참관인은 참관인은요. 이번 이게 선관위에서 또 약간 해명을 하다가 실수를 한 것 같은데 투표 참관인은 주민 사람이 했기 때문에 네. 주민 그 70명과 44명 주민 사람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은 44명 외부인 70명이기 때문에 네. 44명이 이미 포함되기 때문에 70명에 대한 해명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요? 0으로 들어가야 돼요. 0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한 명은 또 뭐 당일 투표를 했다는 이런 얘기가 있고 이분들도 일일이 조사는 못했어요. 네. 이 세 명도 네. 안 했을 수도 있어요 투표를.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최소 52명 정도는 이게 풀리지가 않는 상황이 유령표가? 있습니다. 네. 야, 아니 무슨 몇만 명 사는 지역에 유령표가 52명이 나와도 큰일인데 네. 저기는 인구가 다 합쳐봐야 유권자 수가 아까 다 몇 명이라고? 유권자 수는 143명. 143명. 143명인데 50명이 늘어난 거예요. 근데 이건 뭐야 이거? 근데 이 지역이요. 민통선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이거 들어가려면 들어갈 때 처음에 뭐 아주 삼엄합니다. 이거 보시면 여기를 들어오면 군인들이잖아요. 이렇게 군인들을 또 통과를 해서 신분증 보고요. 이게 들어가려면요. 이제 소독하는 곳 있잖아요. 뭐 소독도 하고 뭐도 하고 여기 뭐 신분증이 내야 돼. 신분증을 내야 돼요. 그리고 이걸 들어가려면은 뭐 어떤 일로 들어가는지 일주일 전에 미리 신청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사전 투표를 하러 유령들이 저렇게 많이 들어갔다고. 그러니까 그 출입이 자유로운 용농인들이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건 이제 박주현 변호사가 저한테 이제 팁을 주셨는데 네. 신분증을 여기서 들어갈 때 내야 되잖아요. 네. 내야 그러니까 여기 거주민이 아니면 신분증을 내야 되거든요. 내야지. 예. 그럼 사전 투표 못 하지. 돼요. 아니 신분증이 없는데? 네. 신분증을 이미 여기 검문소에 냈는데 네. 투표장에서 보여줘야 되거든? 네.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게. 그러니까 그 신분증을 뭐 예를 들면 뭐 주민등록증하고 면허증. 운전면허증하고 여권 여권 누가 여권 들고 가냐? 여기다가는 주민등록증을 내고, 네, 내고 투표장에는 뭐 운전면허증 운전면허증. 뭐 그렇게 할 수는 있겠는데 대체로는 저도 신분증 그냥 하나만 들고 다니거든요. 네. 뭐 여러 가지로 어쨌든 이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두고두고 제가 놀려먹을 거. 아 그러네. 있을 것 이거는 같습니다. 네. 이건 설명이 안 된다. 네. 이거 코미디 그만하세요. 이건 그거 예, 너무 심하다. 선관위 해명도 그걸 그렇게 해명을 했냐? 야. 그리고 제가 이거 정말 이거 좀 한마디 좀 얘기하고 네. 싶은데요. 이게 지금 진동면에서만 이제 이 조사를 쭉 한 거예요. 네. 근데 왜 너무 복잡해서 이게 사실 촬영은 한 1, 2주 전에 촬영을 했거든요. 네. 인터뷰도 다 하고. 근데 이게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저도 이제 그 부정선거를 알아낸다고 열심히 조사를 하는 사람인데 관내와 관외와 이게 어디서 인구는 어떻게 되고 인구 중에 선거인수는 어떻게 되고 그리고 그 선거인명부 확정 상황표라는 게 또 따로 있어요. 네. 선관위 뭔가 또 따로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런 것도 가야 보여주지 일반인들이 알 수 없게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조그만 마을 하나잖아요. 네. 100 몇 명 사는 마을 하나에 이렇게 복잡하게 뭔가를 해놓은 게 좀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이게 황당한 게요. 선거 인수가 네. 투표자 수가 일치를 하고 있어요. 59 이번에는 114명 114명. 그러니까 투표율이 몇 프로다? 100%예요. 그 이상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저기 뭐 113명, 뭐 선거인수 155명 중에 113명 했고 143명이 몇 명 했다. 이러면은 투표율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사전 선거는 투표율을 절대 알아낼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을 사람들보다 마을 사람이 투표한 수는 44명, 외부에서 70명 더 들어왔다.
이렇게 이 우기면 70명이 어디에 어떤 말에서 어디로 들어왔는지를 우리는 국민들은 간단하게 모르는 거죠. 뭐 통합선거인명부 뭐 무슨 법적인 소송을 걸어야 그때야 지금도 안 내놓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지금 내놓으라는 거예요. 통합선거인명부. 근데 지금 안 내놓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게 들통날까봐 안 내놓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확인해 보면 근데 이것도 너무 재밌는 부분이 이제 그 선관위에서는 핑계를 대는 게 대체로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옆 동네에서 와서 했습니다. 옆 동네. 자 그러면은 이 지역이 여러 개 지역이 있잖아요. 동이든 면이든 여러 개 지역이 있는데 뭐 한 5군데 있다고 쳐봅시다. 그럼 여기에서 늘은 이유는 옆 동네에서 와서 늘었대요. 근데 이 지역도 늘었어요 또. 옆 동네에서 와서 거기 줄어야지. 옆 동네는. 이게 뭐 무슨 포마시도 아니고 이게 소득 주도 성장입니까? 아니야. 여기서 주고 여기서 주고 뭐 이렇게 이것들 보세요. 이렇게 뽀록나면 그냥 그거지 합리적으로 얘기하지 뭘 그렇게. 근데 이게 몇천 몇만이면 정말 네. 모르겠는데 네. 이번에 투표하신 분이 180 이런데 여기에서 50 몇 명이 이렇게 되니 마을 수는 143명인데 네. 선거인 수는 143명인데 이렇게 50 몇 명이 유령표가 생기니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야. 이게 제가 읍면동단이 조작 된 걸 데이터를 네.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우리나라 1위입니다. 1위. 여기가 1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사실 눈독은 들이고 있었어요. 여기 조사 한번 꼭 해보고 싶다. 우리나라 이번 선거 조작 1위니까 꼭 가봐야겠다 했는데 민통선이라 가지고 어려운 곳도 있었고 또 대체로 한 1위에서 한 10위권은요 다 민통선 지역이에요. 저기 뭐 어디 뭐 철원이나. 그거는 왜냐하면 거기 들어가서 조사하기가 어려운 데니까 거기 더 수션 없구나. 참나 이게. 그렇게 추정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그 인터뷰할 때 목소리 좀 카랑카랑 하시는 오른쪽에 계시는 분 있잖아요. 그분이 아주 예국시민이신데 열심히 하시는데 그분이 사전 투표에 이번에 조작이 있을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이제 그 소문을 듣고 걱정이 너무 되셔가지고 마을에 있는 할아버지들 다 70대 할아버지들 다 동원해가지고 5일 동안 밤낮을 계속 지켰답니다. 사전 투표함을. 그러니까 정말 나이 드신 분들도 순번 돌릴 만큼 그렇게 열심히 지켰는데요. 절대 자기가 지켰을 때는 문제가 없었다. 어디서 어떻게 조작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차량 이동할 때 했는지 뭐 개표 현장에서 했는지 어디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허탈감이 들더래요. 이렇게까지 열심히 지켰는데 귀신도 모르게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냐 하면서 너무 허탈감에 막 한 일주일 동안은 너무 힘이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겠죠. 네. 아니 한두 표도 아니고 저렇게 인구수가 작은 진동면에 세상에 유령표가 그러니까 50표 정도가 미스테리한 유령표가 나온 거예요. 네. 야. 그리고요 사전 선거는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을의 인원이 몇 명이고 그중에 미성년자 몇 명이니까 선거인수 몇 명이고 투표는 몇 명 했다. 이렇게 세 가지 숫자만 나오면 끝나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전 선거가 들어가니까 이게 조그만 마을 하나인데 이렇게 복잡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 사전 선거를 도대체 왜 하는 거니? 이렇게 사전 선거는 제가 보니까 너무 복잡하게 만들어서 핑계 대기가 너무 쉬워요. 이건 이래서 했습니다. 이건 저래서 했습니다. 핑계 대기가 너무 쉬워요. 일반 사람들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고, 핑계를 댈 수가 있는 구조로 만들어 놨어요. 여기 그래서 뭐 안 되는 거예요. 저기 핑계 대고 저기 핑계 대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전 투표 없애라는 거고 없애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 지금 관내만 한 건데 관내를 추가하면 또 얼마나 또 복잡해지겠어요. 참. 관내만 하여튼 결론적으로 말하면 파주시 진동면에 투표자 수가 181표가 나왔는데 50표가 유령표였습니다. 50표가. 그러니까 그런데 관내 사전에서 다 민주당을 참 이거를 선관위는요 설명을 좀 56표 56표 선관위는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저희들은 설명이 납득이 안 되고 웃음만 나오니까 이 웃음으로 어떻게 정리할 건지
아, 참, 너무 진짜 웃음이 나오네. 이 지역은 예. 저도 좀 잘 몰랐던 게 그 젊은 사람들도 더 잘 모를 텐데 네. 북쪽에 있잖아요. 네, 북쪽. 그렇죠. 북쪽에 아이고, 있으니까 약간 뭐 민주당 쪽 많이 찍지 않을까? 북한 접경이니까 그게 전혀 아니고 그렇지 않죠. 거기엔 전쟁의 어떤 참상에 아유, 그런 걸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러네. 항상 그 통합당 뭐 유리하게 새누리당 나왔죠. 네. 그 우세 지역이었어요. 아니 탈북민들 보세요. 탈북민들이 공산주의가 싫어서 넘어온 사람들이 때문에 다 보수주의자잖아요. 항상 이랬던 거예요. 한 1대2, 한 뭐 30%대 60 몇 프로 비율로 그냥 항상 이렇게 나오던 지역이었어요. 여기 항상 그렇게 나오던 아니, 지역이었어요. 항상. 그러니까 이 사전에 민주 16표 나올 때 통합당이 39% 나오던 지역인데 이번에는 당일도 비슷하잖아요. 당일도 비슷하죠. 항상 이기던 지역이었어요. 항상 당일도 통합당이 이기고 사전 투표도 이기던 그리고 지역인데 이번에도 거의 비슷하게 나온 거예요. 이번에도 당일 투표는 거의 비슷하게 나왔는데 어떻게 사전 투표만 이렇게 나 진짜 야 이거 웃음이 나오네 이거 웃으면 안 되는데 아이고 애지간히들 하십시오 이런데 뭔 변명을 그렇게 구차하게 늘어놓고 그래 아이 진짜 이게 뭡니까 이걸 해도 아이 진짜 무한 설명이라고 그렇게 에휴 진짜 구차합니다 설명도 이게 뭡니까 이게 근데 저기 제가 들어가서 조사해서 놀란 부분이 예. 요것만 좀 마지막으로 예, 예, 말씀드리고 싶은데 맞습니다. 예. 이 지역이 통합당 우세 지역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 마을도 그렇고 결국은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됐잖아요. 예. 제가 질문을 하면요. 답변을 뭐 설문조사, 뭐 여론조사 할 때 답변을 잘 안 해주세요. 그리고 통합당 지지하시는 분들이 눈치를 너무 많이 봐요. 근데 너무 저는 황당한 게 이 지역은 전통적으로 통합당이나 뭐 새누리당 뭐 이 우파 우세 지역인데 예.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이 돼 있고 내가 통합당 지지자라는 걸 말을 하기가 꺼려하더라고요. 오히려 민주당 사람들이 난 이번에 민주당 찍었어. 저는 민주당 사람들이 답변을 안 해줄까 봐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민주당 사람들은 시원시원하게 답변하는데 떳떳해요. 민주당 사람들은 자기들은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무서움을 그 영화 이끼 보셨어요? 있기요? 영화 이끼에 보면 네. 그 뭔가 거대한 이장의 네. 그 입김으로 네네. 그 주민들은 그 공포에 떨거든요. 네. 좀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네, 이해하기 어렵네요. 저도. 네. 이해하기 어려운 선거가 어디 한두 군데인가 아닙니까만은 여기는 인구가 작은데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나왔으니까 그 인터뷰도 나왔고요. 합리적인 의심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이게 합리적인 웃음이 나오네 의심이 아니라. 네. 여러분 뭐 생각하시고요. 이래서 우리 뭉쳐서 끝까지 파헤쳐야 됩니다. 네.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